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잡아 나가고 특히 중요한 공시가 뜬 만큼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가시기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만든 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죠? 리튬 가격 상승 그리고 니켈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러면 매출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실적 턴어라운드 나오지 않을까, 강한 상승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 캐즘 이슈가 있었고 이 캐즘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 현재 ESS 배터리, 뭐 LFP 배터리 이런 것들 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상승을 만들긴 했지만 턴어라운드까지 나오긴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캐즘 이슈가, 자, 이전에 에코프로가 크게 상승을 했던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니켈과 리튬을 아주 많이 확보했다, 우리 원자재에 대한 부담이 현재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때 당시에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원자재를 좀 많이 확보했다. 다른 기업들은 원자재가 없어, 우리만 배터리 만들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좀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매물을, 이 물량들을 다 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2차 전지 전반적인 기대감도 떨어지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떨어지고, 테슬라가 이제부터 뭐 전기차로 시장을 잡아먹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크게 주목을 못 받았단 말이죠. 충전에 대한 이슈, 특히 이때는 충전기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태였다. 특히 이번에 공시통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좀 보시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15% 이상 변동이 되었다라는 공시인데, 자, 여기 보시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 이 손익구조가 어떻게 됐다? 아주 큰 비율로 감소했다. 여러분들 지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큰 폭으로 하락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4분기 실적이 확정적으로 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정이 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만 사실 이 정도라면, 이 정도 하락이라면 사실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어도 작년보다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결국엔 4분기 실적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가 앞으로 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 5시 13분에 나왔는데, 자, 이때 보이시죠? 5시 13분부터 이렇게 하락을 크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 크게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지켜준 모습, 분봉상의 상승 라인을 조금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날 뭐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락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좋아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알고 댓글도 한 번씩 보고 하는데, 뭐 사실 제가 조회수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뭐 이제부터 폭등 나온다, 내일 그냥 풀매수 때려라, 자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막 호드갑 떠면 조회수 더 잘 나오는 거 알지만 여러분께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예상할 수 있는 움직임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무시하면서 현재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매물을 그대로 들고 올라가면서 이 양운을 탈출하는 움직임들을 이어나가는 거, 혹은 이 양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놀면서 좀 재미없는 구간들이 반복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예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폭락까지는 예상이 안 돼요. 지금 폭락까지는 예상이 안 되지만
하락에 대비는 하셔야 된다. 하락에 대한 대비,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서 내가 매수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털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가 뭐 이대로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국엔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이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죠.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이 되었다,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를 필두로 강한 상승 만들어 갈 거고, 이전에 상승 만들었듯이 여기서 로봇 혹은 뭐 다른 강한 이슈들, 전기차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전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에코프로를 좀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이제 석탄 같은 이 화석 연료는 이제 뒤로 하고, 뭐 석유나 뭐 석탄 이런 화석 연료는 뒤로 하고, 결국 전기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큰 상승 만들어 갈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락에 대한 힘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아까 뭐 분봉상에서는 매수 심리가 그래도 이겼다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됐을 때 매도 심리가 자극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전량 매도하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눌리는 와중에 우리가 매수 기회를 좀 가져가야겠죠. 제가 요 구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요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실적으로 인한 턴어라운드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 이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우리가 뭐 지금 사실 안 좋다 좋다 해도 시장에서 갑자기 상승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하락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조금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금요일의 움직임이 정말 아쉬운 게, 여기 한번 뚫어졌으면 12만 원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하락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씹어 올리면서 그냥 요 매물대 그대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찍어 눌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항상 공매도가 좀 문제인데, 자 이거 보시면 거래대금이 갑자기 빵 뛰었죠. 그죠? 이때만큼 뛰었어요. 1월 14일 97,000원에서 10만원 돌파 흐름 보이니까 찍어 누르면서 얼마입니까 이거? 150억. 요때도 마찬가지로 150억이라는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대차까지 쌓이면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찍어 누른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 세력들, 외인들이라든지 세력들이 목표한 평단가나 매물대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눌리는 와중에 다시 한번 얘네가 매직 기간 이렇게 가져갈 거고, 한번 또 빵 뛰어오르는 그런 타이밍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된다. 그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일단 2월 5일이었나요? 실적 발표 예정이 2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가 될 확률이 높겠고, 이때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12만원 돌파 이후 어디까지였죠? 15만원이었나요? 12만원 돌파 이후 15만원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태까지 이 공매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죠. 눌리는 와중이든 상승할 때든 정말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공매도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신용 같은 경우 현재 그렇게 크게 쌓이지 않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증거금이 30%, 잔고율이 2.5% 꽤나 많이 쌓이고 있네요 지금도. 자, 꽤 많이 쌓인 상태인데, 여기서 하락이 좀 깊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아직까지 뭔가 평단가나 매물대를 못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 잔고를 뺏어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거든요. 신용 아까 30%라 말씀드렸죠, 증거금이. 그러면 내가 30만 원만 넣으면 한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 요 30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내가 30만원 손실을 볼 상황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됐을 때, 이 나머지 물량들을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걸 이제 원래 반대매매라고 하죠. 이거를, 이 반대매매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은 신용 매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좀 오래되긴 했는데 23년도 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대를 유지하던 신용 매물이 갑작스럽게 1%까지 쫙 빠지죠. 요건 이제 투자 경고, 요런 건 이제 투자 경고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 공유를 유지해주면서 빠져나갔다는 거는 이런 반대 매매를 두려워한 물량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용이 꾸준히 최근 들어서 꾸준히 쌓이고 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외인들이나 세력들이 좀 놓칠 리가 없겠죠. 이번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좀 깊은 폭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폭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신용 매물을 빨아가면서 매물대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신용 매물을 털어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신용 매물을 쌓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하락하면은 신용이 쌓이거든요. 내가 지금 매수 기회가 아닌가? 반등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신용까지 땡겨오면서 신용을 쌓으면서 쫙 쌓아올리면은 이 신용 땡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도박성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잘 안 팔거든요. 올라갈 때 잘 안 팔고 고점 구간에서 흔들어주면 그때 팔아요. 흔들면서 매집 기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신용 매물을 털어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기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신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공매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공매도가 현재 찍어 누른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공매도에 조금 집중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면 앞으로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 내용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주분들께 공매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수급 상황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것들을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좀 힘들죠. 생업 이어나가시면서 보시긴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입장하셔서 좀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보방 통해서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8일 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8만원 이탈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12만원 도달시 적극적으로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요 구간이 이 박스를 아래쪽으로 공매도가 탈출을 시키면서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탈출을 시켰기 때문에 한 번의 상승으로 정말 큰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전에 12만원 매물대가 좀 악성 매물대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좀 털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요때 저 따라오시면서 수익을 보셨다라고 한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매물대가 좀 많고 매수에 대한 기회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함께 타점 잡아 나가면서 제대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같은 경우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7653에 3753번으로 뭐 에코 아니면 입장 아니면 문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링크나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자, 매도하자, 아니면 뭐 관망하자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자 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 통해서 링크 바로 전달해 드릴 거고 클릭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는 거나 뭐 아니면 정보방 들어온 거나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거에 좀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입장 말고 에코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방 통해서 드리는 정보들 다 문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대상으로 조금 진행하고 있는 게 구독자 전용 자료집을 좀 만들어놨어요. 유망 섹터에 대한 분석집 우리가 좀 나눠드리고 있고 2026년 시장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추천주들이 좀 나올 때마다 발굴될 때마다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반도체, 로봇, 제약바이오, 자동차 자율주행 요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상승 만들고 있고 이번에 방산조선 우주항공도 폭등 만들고 있고 전력설비 마찬가지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정치 테마 이런 애들이 이제 변동폭이 가장 심하죠.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 확실하게 가져갔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 추천주 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얘 같은 경우는 바닥 기는 와중에 매집봉 터트려주고 있고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고 로봇 액추에이터까지 건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나온다면 60%에서 90% 이 매집봉으로 인한 어떤 세력들의 펌핑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로봇주, 얘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가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 터트려주면서 이평선 완전하게 정배열 시켜놨단 말이에요. 지금 폭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 얘는 이미 추세 돌려 세워놨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LP-1이라는 가장 핫한 모멘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얘도 마찬가지. 바닥 구간에서 삼각수렴 끝자락에서 한번 터져 올랐거든요. 터져 오르는 중에 이 매집봉 터트려 주는데 상승형 매집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좀 깊은 폭으로 나올 것이고, 이 하락 이후 반등을 정말 크게 가져갈 것이다. 50%에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선우주항공 얘도 마찬가지로 매집봉 터트려주고 있고, 전력설비도 마찬가지 매집봉 터트려주고 있는데 이전 매물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모멘텀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에서 이 정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선거철이나 정치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강한 상승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수 매도 타점 지금 잡아가시면 정말 큰 폭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굴될 때마다 종목이 발굴될 때마다 추천주 명목으로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좀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몇 번 7553-3753번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월요일부터 에코프로가 좀 힘든 시간을 가져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함께 투자 이어나가면서 에코프로 통해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